네, 안녕하세요. 저 도사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지금 또 유튜브를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또 관계 얘기인데요. 만약에 PC방을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천정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 과연 임차인이 발생한 그 손해를 누가 배상해 줘야 되는지 이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판을 했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임대인하고 이제 임차인하고 건물의 지하층을 빌려서 PC방 사업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지금 이 건물을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이 지나니까 천정에서 계속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도 물이 들어가고 또 정전도 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게임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PC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영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영업을 이제 임차인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임대인한테 이거 나 지금 손해가 크니까 배상해달라라고 했더니 임대인 얘기는 거꾸로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 지금 PC방 안 되는 거는 경기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지 누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건 누수의 원인이 뭐냐? 누수의 원인은 오히려 지하 이제 컴퓨터를 PC방을 많이 키다 보니까 에어컨을 많이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외기랑 연결되어 있는 관 자체가 역류되면서 생긴 거지 우리 임대인의 건물로 인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고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7천만 원을 배상 청구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제가 여기 얘기 드리겠지만 여기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을 감소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계약 해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손해액이 청구액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임차인 얘기는 누수 대책을 안 세워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영업피해 보상금을 2천만 원, 그 다음에 시설물 손망실하고 또 복구 비용으로 2천만 원, 누수 공사비 150만 원, 컴퓨터 구입비 1,200만 원에 계약 잔여 기간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 여러 가지 손해가 3,400만 원, 총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침수는 원고가 그러니까 임차인 설치한 대형 에어컨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도 얘기만 듣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누구 책임일 것 같으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심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청구를 하나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럼 누구 책임이라는 거야? 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여기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기초사실 및 누수가 발생한 지점 정도를 비춰봐서 볼 때 PC방 영업에 상당한 방해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영업을 중단할 정도라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 때문에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 결국은 비가 오는 것으로 누수의 원인이 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 결국은 누수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봤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정도의 손해가 있었다고 입증을 했는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입증 게임이에요. 우리는 소송을 진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법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장에 명백한 증거가 제출이 돼야 되고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주장 사실이 입증이 돼야 돼요. 이걸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얘기하는 당사자주의 원칙이라고 하고 또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내가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책임, 그러니까 임대해준 이 PC방을 제대로 누수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임대물을 관리하지 않아서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것까지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손해액이 얼마인지까지. 근데 만약에 이걸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소송에서 증거 게임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이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얼핏 볼 때는 아니 누수가 생겼고 그거는 지붕 측에서 어디 쪽에 누수가 생겨? 그럼 당연히 임대인이 물어줘야 되는 거고 중단하게 되면 모든 손실을 다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엄격한 증거,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소송은 진실 게임이 아니라 증거 게임이라고 보는 게 더 명확합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번에 또 경험칙상 그 정전 누수로 인해서 PC방 고객이 이탈했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매출 하락이 반드시 누수와 정전만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것도 또 판결문을 증거의 입증 책임의 원칙에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을 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이런 판결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거를 원고를 대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임대인을 대리를 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 소송 진행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 임차인이 좀 더 이 부분을 잘 입증을 했으면 혹시 뭐 상대편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좀 승소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을 때긴 하지만 이런 소송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게 과연 임대인의 책임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이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안타깝게도 임차인이 전부 패소를 했어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죠.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재판이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항소심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입증을 과연 원고할 수 있겠느냐. 항소심 법원에서도 이게 판결로 했을 경우엔 또 원고가 그러니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는지 양쪽이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인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이제 그 지연 손해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서 양쪽의 청구는 이제 나머지 청구들은 원고의 청구는 다 포기를 하고 소송 비용 각자 총 비용은 나누는 것으로 조정 성립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은 임차인은 이 소송에다가 변호사 보수를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1년 이상의 재판을 끌었는데요. 본인은 결국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자기 재판 비용 다 내고 변호사 보수 다 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손해는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 그 다음에 여태까지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마음고생한 거, 그 다음에 또 PC방을 영업을 중단하게 된 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배상도 못 받고 상심만 컸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아직까지도 임대인 입장은 자기는 1,000만 원 지급할 거 없는데 그냥 법원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건 누구의 잘못인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소송까지 가지 말고 이전에 좀 조정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오늘도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항상 소송하시기 전에는 내가 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내 말이 항상 옳은가? 이 부분을 항상 2번, 3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정하고 협의로 끝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뭐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저희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